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제가 마이크나 기타 등등 컴퓨터 환경을 요즘 다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새로운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 여유 있을 때 쭉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이크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캡처하는 프로그램하고 기타 등등, 뭐, 마우스? 이게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부수적인 기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걸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다시 세팅하고 하는 작업. 요걸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녹화를 해야지 된다라는 좀 불편함, 어려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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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어제 그제 해가지고 그래도 신경 많이 써야지 되는 일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떠먹여줘야지 된다 싶을 정도로 일을 도와줘야지 되는 어떤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하고도 좀 그냥 뭐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쪽은. 뭐 홀가분한 마음, 그리고 뭐 점심시간, 오랜만에 여유, 뭐 이런 것도 생겼기 때문에 방송 기기, 방송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요. 동영상만 녹화하고 동영상 괜찮네 하고 유튜브 올렸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은근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유튜브까지 올려보고 올린 다음에 쭉 리뷰한 다음에 괜찮네 하고 삭제하면 좋은데 또 리뷰할 시간이 여유가 없죠. 어, 이렇게 떠들 게 아닌데 뭔가 올려놓고 떠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를 안 했네. 잠시만요. 올려놓고 있네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점 asap.co.kr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딱 들어가면 그렇죠. 요게 준비가 돼 있네요. 이렇게 해놓고 떠들었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고요. 자, 일단은 주식회사 아삽, ASAP, as soon as possible 요걸로 이미지가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엔더맨도 옆에 딱 세워놓으니까 드디어 내가 생각했던 그 모양이 나왔구나. 한동안은 이 그림이 저희 회사 그리고 저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뭐 그거 외엔 별건 없어요. 오늘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저한테만 쓸모가 있고 영상을 보는 분들에겐 그다지 쓸모가 없는 이야기,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맨 끝에 아마 그러니까는 기체의 잘못된 환경에 노출된 기체가 대기가 망가졌어. 그 다음에는 액체가 망가지죠. 그 두 사이에 북극에 얼음이 있긴 한데 다행히 그 서구 문화권에서는 남극은 지켜냈습니다. 그 노력은 인정해야죠. 남극에 모였던 냉매 제거까지 딱 해서 남극은 지켜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극이 멀쩡히 잘 온전히 있느냐? 남극 또한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지금. 뭐 일단 그 남극을 떠나서 북극은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 초토화된 차가운 물이 해수면 아래 쭉 낮은 곳으로 심층 저 아래 바다 아래로 흘러 들어가서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체, 액체 중간에 물론 물, 얼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는 뭐 부수적인 키 역할의 매개차라고 빼놓으면 대기, 그 다음에 바다의 변화가 생겼죠. 빙하에 의한 급속한 바다의 온도 변화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인류가 정말 인류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이죠. 뭐 그 어떤 업적도 시간 지나고 만 년, 10만 년, 100만 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 이거 하나는 엄청난 업적으로 남은 거죠. 바다의 온도 분포를 완전히 바꿨어요. 예. 바다가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느냐? 이제 고체가 바뀌죠. 기체, 액체, 고체니까. 바뀌는 거는 순식간인데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몸소 느끼고 있죠. 근데 거꾸로 가는 거는 뭐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예. 어쨌든 고체의 변화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원래 저 해저 깊은 곳은 이미 많이 변화가 조금씩 생겼을 테고 이제 점점 그 영역이 확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얘기했을 때 지진이 날 거다 얘기하고 그냥 대충 정리하고 끝냈는데 사실은 지진은 한 현상 중 하나고요. 쓸까요? 준비됐다. 예, 브러쉬. 예. 지진이 있죠, 지진. 예, 빨간색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지진은 하나의 일부예요, 일부. 일단은 고체, 액체, 기체. 그 지진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다 및 이 안반층이 있는데 안반층에 가스가 온도 변화에서 반응을 해. 얘가 균열이 생겨 꺼져. 그럼 요만큼의 순식간에 요만큼의 부피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물도 쑥 빨려 들어가면서 해수면이 살랑 출렁하죠. 근처에 해수면이 살짝 주는. 물론 바다 기준으로 보면 뭐 티도 안 나는데 하지만 전체 기준으로 이게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지구의 전체적인 바닷물을 포함한 표면적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면 대기 기압의 변화가 생겨요. 기압의 변화가 수시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기 자체도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면서도 불안한 대기 변화가 수시로 생기는데 액체의 부피, 지구 자체의 부피의 변화 때문에 그게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변화하는 현상이 이제 벌써 생겼죠. 예. 혹시 기압을 요즘 계속 측정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예. 국지적인 기압 변화가 과거에 비해서 노이즈성으로 많이 생겼을 거예요. 이거 노이즈네 할 정도로. 근데 기압의 변화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쓸데없이 또 지구 온난화 얘기로 가는데 예. 생명체가 힘들죠, 살기가. 기압의 변화가 생명체가 힘들어요. 예, 생략합시다.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 현상의 일부가 기압계로 측정이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기압계가 없죠. 뭐 압력계도 없고. 일반인들은 뭐 주변에 뭐 반찬통이나 이런 걸 딱 밀봉해 놨는데 갑자기 툭 하고 열리거나 툭 하고 닫히거나 닫히는 거는 특별한 경우겠죠. 아니면은 페트병 물이 있는데 좀 찌그러져 있었는데 폭 하고 튀어나온다거나 물론 막혀 있을 때요. 이런 일도 시작해서 쭉 가다 보면 그 변화의 기압의 변화량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인간 생명체 동물들은 웬만하면 다 견뎌내죠. 적응해내죠. 우리 뭐 대관령 넘어갈 때 귀가 막혔다가 뚫리고 넘어가잖아요. 웬만하면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언젠간 생길 거예요. 예. 요런 얘기는 솔직히 제 유튜브 영상에 올릴 만한 얘기가 아니죠. 주제도 안 맞고 요런 얘기는 안 맞는데 이거 올린 이유가 이거 제가 이런 얘기 떠든 게 유튜브 채널 생기기도 전이었으니까
유튜브라는 게 생기기도 전이었으니까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요? 못해도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예. 뭐 예전에는 허무맹랑한 엉망 엉터리 얘기였는데 뭐 지금은 빠른 분들은 다 감을 잡고 있겠죠. 뭐.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이걸로 주제로 하면 별로 재미가 없고 할 얘기가 별로 가치가 없고 오늘의 주제는 과연 다른 SNS에는 엄청나게 롱텀의 먼 몇 년 정도가 아니고 한 10년 뒤, 20년 뒤에 나올 얘기를 많이 썼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유튜브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잘해야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해도 잘해야 1년 뒤, 2년 뒤 얘기니까 되게 짤막한 얘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이 이게 코딩하는, 프로그래밍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막 맹랑한 소리를 한다 뭐 이런 느낌 주면 안 되니까요. 나름 교육적인 채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지 되는데 지금 잘해야 10분 정도 지났잖아요. 1시간 정도는 녹화를 해놔야지 되는데, 50분은 떠들어야지 되네요. 50분 동안 할 만한 얘기, 별 쓸모가 없어서 안 봐도 되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유튜브 채널 최초로 사용해보는 멋진 미래지향적인 얘기, 뭐 이런 걸 해야지 되는데, 지구 온난화 얘기를 먼저 지난번에 꺼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뒷얘기 이어서 해봅시다. 그럼 지구는 누가 망가뜨렸냐? 누가 망가뜨렸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다른 데서도 강연할 때도 얘기하지만 1번은 에어컨 만든 사람이에요. 에어컨 개발한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지금 회사명으로도 쓰이고 제품명으로도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언급 안 할게요. 예, 미국 사람인데 물론 이 사람이 냉매를 대기 중에 엄청 쏟아내진 않았어요. 실제 가장 많이 쏟아낸 거는 우리나라 옆에 있는 그 모 섬나라긴 한데 이 사람이 그래도 아니 그냥 뭐 인쇄소에 가습기 조금 쓰고 말지 굳이 뭐 잘 개발해가지고 뭐 알았겠어요. 어찌됐든 결과적인 얘기니까요. 결과적인 얘기 지구를 망가뜨린 사람 1순위는 일단 에어컨 개발한 사람이고요. 2순위는 지구가 사실 자원적인 고갈, 뭐 기타 등등 환경의 변화를 여러분들은 지금 뭐 MZ세대나 이런 분들은 뭐 최근의 얘기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미 예견을 했던 얘기들이에요. 당연히 저도 그러니까는 20여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만 그 초점을 뒀고요. 뭐 1년에 뭐 2도씨가 오를 거다. 뭐 1년 뒤에 뭐 0.5도씨 오를 거다. 이런 대기의 온도 정도에만 집중을 했는데 저는 대기의 변화가 도미노처럼 다른 액체, 얼음,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갈 거라고 얘기한 거는 예, 저밖에 없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얘기. 그거 예전에 SNS 어디에다 올렸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얘기들인데. 근데 예전에 SNS 했을 때는 많이 주목을 많이 좀 받았던 시절도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구가 지금 위태로워졌어요. 위태로, 위태롭다고 얘기한 게 최근이 아니고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어떻게 좀 인간을 어떻게 계속 살아나게 할까 막 하다가 야 스타크래프트의 멀티처럼 자원이 떨어지고 힘들면 멀티를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
장난스럽게 시작한 얘기들이 인터넷상에 쭉 얘기가 나왔죠. 뭐, 그 당시 인터넷 하면 딱히 게시판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뭐, 천리안 시절에나 게시판으로 했지, 그 인터넷 세상에서는 게시판이 아니고, 무슨 채팅 프로그램? 방송하는 채팅 프로그램. 뭐, 그런 거죠. 방송류의 채팅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에 막 서로 막 의견도 넣고 했는데, 그런 얘기들 중에 인간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미국 사람이 싹 가져다가 사업 아이템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성으로 간다, 무인 자동차 만든다, 뭐 로봇 한다, 뭐 인공지능 한다, 뭐 이런 건데, 예, 그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람도 이름을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구를 망친 두 번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하고는 있어요. 화성으로 지금 로켓을 계속 쏘겠다고 스페이스 X 뭐 그런 거 계속 투자하고는 있잖아요. 결과는 아직 모르는데 무언가 인간을 계속 살게 해줄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면제부가 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두 번째 사람이 돼요. 왜 두 번째 사람이냐? 지금 그 시절부터 지구는 그만한 자원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모든 자원을 몰아가지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섣불리 저에게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어느 국가도 자신 있게 나설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스티브 잡스 형님처럼 뭐 생각이 있고 야 혁신적인 뭔가가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인터넷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쌓인 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그냥 사업 아이템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거를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이걸 썼다? 그리고 엄청난 지금 자원을 쓰고 있고 인간 세계의 자원이라면 돈이죠, 돈. 그 돈은 물질적인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니까요. 그렇게 돈을 썼다? 이러면 이제 2등이 됩니다, 2등. 아, 1등, 2등, 등자를 붙여주겠어요. 특별히 이분들한테. 그리고 마지막 3등이 있는데, 3등, 원래 2등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3등이 갑자기 요즘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자원을 써대고 있는 사람. 혹시 TSMC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니고요. 요 정도 수준의 자원을 쓴다고 해서 뭐 지구에 큰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자동차 공장 뭐 어설픈 거 몇 개보다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돈벌이로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회사 이름의 일부를 얘기해도 되겠네요. N, D, 뭐예요? 예. 이 정도면 뭐 알 분은 다 알고 제가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은 거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요 2등의 이 사람도 여기서 많이 가져오는데 요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뭐 자료나 정보나 뭘 가져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인터넷 수준은 탑 클래스였어요. 완전히 초월급 탑 클래스. 저도 많이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좀만 하면 이제 뭐 유럽에서든 어디든 다 들어가지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정보가 많이 누적이 됐고요. 최근에 이런 것도 있죠. 그나마 제가 경험한 최근의 일은 마이레뷰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사이트에서 제가 레뷰를 많이 썼기 때문에 마이레뷰 많이 언급이 됐는데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도 마이레뷰에서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의 그 코드들을 엄청 모았다가 한순간에 사이트 폐쇄하고 그 모든 게 이제는 NI 홈페이지
본사 홈페이지 산하로 들어가서 다른 나라 자료는 엄청 많이 그냥 서로 공유가 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죽었죠. 그러니까는 혁신적인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좋은 쪽에 쓰면은 영웅이 되는 건데 지금 1, 2, 3등처럼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그 아이디어를 낼름 썼다. 아, 그러면은 이 지구를 죽이고 있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등의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3등은 참 차라리 1등은 대단한 발명가죠. 2등도 참 대단합니다. 게다가 2분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 이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 3등은 사실은 저도 약간 관련이 있었는데 컴퓨터가 생기고 좀 게임, 그 당시 컴퓨터 하면 초창기 컴퓨터는 JPG 있잖아요. JPG든 뭐 옛날 고해상도 이미지 하나를 띄우면 찍찍 하고 한 장을 띄웠어요. 지금은 뭐 유튜브든 뭐든 동영상, 게임 동영상 이런 거 엄청나게 잘 표현이 되죠. 예전에는 컬러 사진 하나만 띄워도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픽 카드가 생겼어요. 저도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그래픽 카드가 생겼대요. 하고 그 그래픽 카드를 꽂았더니 어 이미지 하나 파일 하나 딱 열면 바로 딱딱딱 뜨는 거죠. 야, 그때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게임이든 고사양 그 시절 그 나름대로의 고사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임들도 아주 편하게 돌아가는 그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를 일단은 요 회사가 만들었어요. 이분이 만들긴 했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저는 이제 자동 제어 쪽, 자동 제어라고 해야지 되나? 인공지능 쪽, AI 뭐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쭉 경험을 많이 쌓고 있었으니까 AI 쪽에 대해서 외국 학생들이나 엔지니어나 학자들하고 이렇게 뭐 정보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고 의견을 얘기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컴퓨터 CPU를 더 이상 더 좋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죠. 컴퓨터 공학이 아니고 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컴퓨터 이거 엄청난 실력자다 얘기하는 건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사람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컴퓨터 공학 관련된 사람을 전문가로 막 오해하고 있는데 컴퓨터 공학은 아니고요. 사이언스 쪽 하는 사람들, 사이언스 쪽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CPU를 더 이상 새로운 혁신적으로 성능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막 찾아다니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하려면 이제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되면 좋은데 예, 아직 먼 얘기죠. 연구를 계속 해야지 되는. 그리고 그럼 컴퓨터 CPU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떡하냐. 컴퓨터는 처리할 게 너무 많아졌는데 CPU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CPU를 대체할 만한 또 제2의 CPU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아이디어가 뭐냐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래밍으로 무언가 연산을 할 만한 장치가 또 하나 있다. CPU 말고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래픽 카드에 여유가 있다. 그 아이디어가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될까 말까 하다가 다 그쪽에 집중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능성 있네. GPU라는 이름이 나올 때쯤이었는지 나오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야, 요거 하면은 돼.
그 컴퓨터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CPU에 로드를 걸어주고 있어서 문제인데 그 CPU의 로드를 좀 분산시켜주는 용도로 그래픽 카드에 많은 기능들 중에 이런 거 좀 쓰면 되겠다 해갖고 연구를 한 다음에 되네 돼 그러면 이거 누가 좀 만들어라 뭐 인텔은 당연히 안 했고요. 인텔은 뭐 CPU에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 아이디어 중에 CPU를 두 개, 세 개 늘리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건 인텔에서, 그쪽에서 한 거죠. 인텔은 상당히 지금도 조금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완전 폐쇄적인 집단이었거든요. 인텔의 실제 CPU를 개발하는 핵심 인력은 노벨상 시상식에서나 보는 거지, 뭐, 현실에선 보기 힘든 사람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텔은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이거 할 업체를 막 찾다 보는데 그래픽 카드가 죄송합니다. 목이 마실 물이 없네. 그래픽 카드가 몇 개 있었어요, 몇 종이. 괜찮은 회사들도 있었고 메이저한 회사들도 있었고 그 중에 제3의 업체 B급, C급 떨어지는 저가형 만드는 회사가 바로 요 회사거든요. 별 볼 일 없는 회사였죠, 그때. 야, 이 회사 별 볼 일 없으니까 아마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아. 하고서 다 일로 간 거예요. 하고, 야, 우리가 다 해주니까 그냥 그대로만 만들어 하고서 억지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날 이 회사에 초석이 된 거죠.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그냥 이 왕자의 위치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슨 혁신이나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 회사가 아니고, 생각이 있는 회사가 아니고, 단순히 작은 그 그래픽 카드는 단순한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램보다도 떨어지는 단순 연산하는 건데 그거를 램을 넘어서서 CPU 등급까지 올려버린 거죠. 거기서 멈춰야지 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적정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이 상태로 성장한 것도 아니니까 억지로 성장시켜 놨더니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장해도 자기는 좋고 그러면 잘하는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나 봐요. 그 과도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면서 지금 그냥 반 정도 성능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AI가 뭔지도 이 사람이 아냐? 모르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돈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지구에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다 태워버리면서 그래서 3등이 됐습니다. 급부상한 거죠. 이거 뭐 공장 좀 없애자, 뭐 자동차 없애자 이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1, 2, 3등의 이 얘기는 2등은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도의적인 문제가 큰 거지 실적으로 3등이나 1등에 비하면은 큰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도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냥 기회 비용을 확 날릴 수도 있다는 거. 1등과 3등은 이제 3등은 거의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확정적이죠. 2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러면 3등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가 서두에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해드리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과거적인 얘기죠. 과거적인 얘기를 했는데 30분이 경과됐네요. 원래 목소리도 좋아야지 음질이 끊기는지 뭐 이런 거 체크가 되는데 좋은 장비 있으면은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그냥 바로 보는데 저는 그거를 준비를 못하고 있고 안 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1시간 정도 녹화해서 쭉 들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미래적인 얘기를 하죠. 미래적인 얘기. GPU 그리고 미래적인 얘기. 지금 GPU가 AI를 한다고 하잖아요. AI 얘기하는데 한 10분 써야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AI가 초기에 나왔을 때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아니죠, 사실은. 좀 컴퓨팅, 수학적으로 뛰어난 일부 국가들의 학자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만들까?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과 AI는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거 그냥 돈 벌라고 돈 버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떠들었다가 이게 혼선이 야기된다 막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는 뭐 포괄적 인공지능이다 뭐 제너럴 인공지능이다 네로 인공지능이다 AI다 뭐 이렇게 막 말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그 말과 자동 제어를 연구하는 사람들 학자들의 AI는 다른 거예요. 예, 일단 뭐 그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럼 AI를 어떻게 인공지능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확장을 할까? AI도 아직 안 나왔지만 어떻게 자동화해서 자동화 지능인 걸 만들까? 뭐 인간의 뇌도 공부해보고 뭐 별짓 다 한 거죠. 근데 기법이 되게 많은데 이건 어찌 보면 엔지니어 학자들마다 개인적인 인공지능 메소드 이거는 다 최소한 한 개 이상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몇 개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복잡하고 현실에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는 못할 뿐이고 물론 부분적으로 만들었다가 없애고 뭐 한 적도 많지만 예.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다 복잡해. 쉬운 거 없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있으면 또 문제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완성체가 없는 거죠. 야, 이거 너무 힘들다 하다가 그런 그러면 퍼즐을 건너뛰고 쭉 나온 게 있는데 바로 신경망이죠, 신경망. 야, 인간의 뇌를 뭐 공부해 봤더니 인간의 별거 없어. 되게 단순하네. 근데 양이 엄청 많아. 그리고 그 양들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야, 양자 컴퓨터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왜냐하면 인간의 CPU는 2차원적인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가 2차원적인데 인간에는 3차원적이네. 이 우주는 다 3차원적이죠. 인간만 3차원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2차원, 1차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고 선진국은 3차원으로 이미 교육이나 모든 게 다 타겟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3차원은 갈 듯 하다가 2차원 가고 1차원 가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떨어지는 나라들은 뭐 당연히 1차원 좀 하고 잘해야 구구단 외우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우주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려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어디에서든 결과물을 만들려면 3차원으로 해야지 돼요. 근데 인간의 뇌는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컴퓨팅 기술로 신경만 만들어서 따라해봐야지. 예, 따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연구들을 했죠, 사람들이. 이거는 제가 컴퓨터를 접할 때쯤 그 시절 연구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의 결과물들이죠. 아, 이 얘기 했더니 그 얘기도 생각나네. 알파고 우리나라에서만 흥행이 됐잖아요. 참 불쌍한 거죠. 이 삼천 이 고도의 선진국 쪽에서는 뭐, 그래, 재밌게 논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박이 났어. 말 그대로, 예,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냥. 그 알파고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 왔는데 그거 저보다 후배들이잖아요. 나이로 따지면. 그러면은 저보다 선배 때 이미 이런 걸 다 연구해서 결과를 다 만들어놨는데 다 건너뛰고 그 사람들이 예, 그 어찌 보면 그 선배들의 자식 세대겠네. 그 얘기는 3살, 4살 때부터 무릎에 올려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타이핑 치는 거 가르치고 마우스 움직이게 하고 게임 같이 하고 예, 그 세대 그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어쨌든 신경말 했더니 요거는 그 이론이 간단하거든요. 정말 단순한 연산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처럼 신경 하나하나는 정말 단순한데 그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죠. 쉽죠. 반도체 세계에서는 쉽죠. 정말 단순한 회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머신 비전에서 쓰는 카메라로 영상 사진 하나 딱 찍잖아요. 이 픽셀 수가 300만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진 하나가 300만 개. 그러면 흑백으로 흑백으로도 256, 255, 256개의 그 밝기의 정도가 다 다른데 이거를 그냥 바둑바처럼 흑백으로만 나눠도 300만 개를 곱하기 두 번은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둑판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여기 신경만 세계에서 바둑판은 정말 없는 거죠. 할 게. 흑백으로 해도 300만 개 곱하기 256 단순하게 이렇게 해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이걸 컬러라고 컬러 사진이다. 컬러는 25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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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타 등등 정보값이 포함하면 더 많은데 RGB만 해도 이 정도예요. 엄청나죠. 그 얘기는 GPU의 이 처리하는 데이터 양은 깊이는 별 볼일 없는데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힘든 열심히 걷기만 해도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GPU의 그 처리하는 짧은 시간대에 동일하게 처리하는 그 개수를 늘리기만 해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것까지 확인이 되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 이쪽으로 뛰어가봐. 뭐가 있나? 갔더니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막 일로 뛰어가고 저기로 뛰어가고 막 해도 막 힘든 상황인데 얘는 그냥 빠르든 느리든 계속 가기만 하면 결과물이 점점 좀 누적이 되면서 쌓여가. 뭐 최고죠. 단순한데 결과는 언젠간 계속 나온다. 최고의 방법으로 이쪽으로 지금 다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수많은 방법들 중에 이거보다 못한 방법도 물론 많지만 이거보다 더 훌륭한 방법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얘기죠. 지금 GPU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256에 256에 256을 300만 개 해상도로 처리하면 이 부분이 최소한 300만 개인데 곱하기 256에 또 곱하기 256에 또 하면은 300만 개의 이프문을 다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예전 비전으로 뭔가 개발할 때 사진 한 장을 찍어요. 지금처럼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사진 그 설비를 딱 멈춰놓고 조명 켜고 사진을 착착 찍고 그 사진을 컴퓨터가 처리하는데 1초? 그게 처음에는 막 몇 초씩 걸리다가 1초 됐어. 엄청 빨라진 거죠. 컴퓨터가 엄청 성능이 좋아지면서 1초는 됐어. 근데 그게 흑백 사진이었거든요. 물론 300만 해상도도 아니고 정말 협소한 영역의 일부를 하는데도 1초 됐어요. 300만 이런 거 하면 막 장난 아닌 거죠. 그거를 만약 컬러로 한다. 지금은 당연히 컬러로 해야지 뭐 사람을 알아보거나 상황을 알아보니까 컬러로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사진 한 컷 하는데 뭐 시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GPU를 쓰긴 해야지 되는데 GPU가 없던 시절에 GPU를 안 쓰던 시절에 순수한 CPU로만 할 때 이게 뭐 1초 이상 걸렸었던 건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딱 나와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게 컴퓨터가 32비트로 올라가면서 지금은 64비트죠. 더 편해졌죠. 근데 대부분 고전적인 언어들은 32비트 기반이잖아요. 32비트로 올라가면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300만 개 곱하기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이렇게 막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256, 256, 256, 1,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단위의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요. 큰 숫자를 하나 만드는 거죠. 제가 256이라고만 그냥 편한 숫자로 얘기했지, 뭐 255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긴 한데, 0이 있으니까요. 200, 256개지 값으로 하면 255인데, 컬러 수진이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보는 컬러 이미지의 픽셀은 256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뭐 32,677, 6? 32,676, 32,676,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한 백조 단위잖아요. 예. 비트수가 올라가면서 이거를 하나의 숫자로 그냥 편하게 처리하는 CPU가 딱 나오면서 이거를 그냥 데이터를 붙여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이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G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B다 하고서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면 2 곱하기 300만 해서 이렇게 하면 끝인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붙이지 않고 나누면 300만 곱하기 32,607 한 번 또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32676 또 32676 또 하고 하니까는 1초 이상이 걸리던 게 이 아이디어 하나로 뭐 0.1초나 0.2초, 0.3초 뭐 이 정도의 처리하는 속도가 확보가 되는 거죠. CPU만 해도요. GPU 안 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순수한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신경망으로 하던 시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너무 과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야, 돈을 쫓다 보니 그냥 멈출 줄 모르는 거지. 이거 해가지고 뭐 AI 제대로 지금 뭐 나오는 AI들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AI 기법을 활용했지만 인공지능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쇼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보일 뿐이지 실제 그것까지 구현이 안 되는 거고 순수한 이 기법 GPU 기반으로 이걸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개발자들이 다른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끼워 넣는 거를 잘 이거 비전 처리하는 것처럼 잘 아이디어만 좀 더 정리를 해서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 정리하면 결국은 지금 GPU의 반의 반의 반 정도 성능만 있어도 되는 거고요. GPU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로 거기서 끝나는 거죠. 실제 이 연산은 32비트나 이런 걸 처리했던 CPU가 하는 건데, 예전 그 전 화면에서 제가 인텔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지금은 CPU 한 덩어리는 아니지. 나눠져 있죠. 스레드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쳐주지 않고요. CPU 자리에 CPU가 지금 뭐 많게는 뭐 4개가 대부분이죠. 4개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i5다. 뭐 i7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GPU는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그 가볍게 해야지 되죠. 뭐 왜냐하면 이것도 문제인데 GPU 제품 자체가 완전한 완성된 제품이 아닌데 지금 팔고 있잖아요. GPU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GPU 마더보드에 꽂아 놓으면서 진동이 좀 가해지면 GPU 카드가 고장나거나 마더보드가 깨지거나 도대체 이런 제품을 무슨 양심으로 파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개 달린 게 아니야 아주. 아니 그 정도 충격으로 고장나는 제품을 그렇게 비싸게 판다는 게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구는 자원을 다 소비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가볍고 라이트하게 GPU를 간소화시켜야지 되고, 이제는 CPU를 늘려야지 돼, CPU. 근데 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인텔이 예전에도 다 얘기했고 했는데, 주목할 만한 뉴스 인터뷰가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미국 업체끼리 굳이 싸울 필요가 있니? 우리는 전 세계 리더인데, 굳이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그 혼선을 야기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GPU 회사가 잘 나가면 미국이 잘 나가는 거 아니냐. 거기서 대항마를 또 출시해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GPU 잘 나갈 때 굳이 그걸 엎어버리는 정책, 제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인텔이 지금 적자잖아요. 적자. 1년, 2년, 몇 년 지나면 한계가 오겠죠. 야, 내가 죽겠는데 무슨 미국 회사야 하고서 판을 엎을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이 정도의 CPU 개수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양의 CPU 개수. 그리고 너무 많이 그랬나? 어쨌든 뭐 CPU 개수를 CPU를 늘려요. 고성능 지금보다 훨씬 고성능 CPU가 아니고 솔직히 32비트 정도 되는 CPU면 충분한 거죠. 그걸 개수를 늘려요. GPU는 그래픽 카드용으로 그냥 조그맣게 달고 쓰고 아니면은 정말 단순한 연산 좀 쓰고 AI 연산 좀 쓰고 보조적인 역할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경망 베이스의 AI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바꿔요. 스마트한 AI 구조로 바꿔요. 이제는 그 예전에 묵혀놨던 여러 가지 AI 기법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GPU가 연산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의 숫자들이 되는데 그때는 CPU들이 나눠서 처리하면 그러면 진정한 AI가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분이 아직 안 됐네요. 요건 이제는 뭐 얘기거리로 나오는 거는 단기간에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 제품이 돼서 실 소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일반인들이 쓸만한 제품으로 나오려면 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다시 잘 써보죠, 뭐.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막 위인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위인들에 대해서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에 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그 사람 누가 누구 안 좋게 얘기했어. 뭐 이런 수준이 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귀여운 정도도 아니고 그런 거보다 하고 신경 쓸 정도도 아닌 존재니까. 예, 대신 좀 튼튼하고 오래 쓰고 성능 아주 좋은 그런 컴퓨터 앞으로 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1시간은 무리고 그냥 50분 정도만 넣고 하고 끝내고요. 제가 지금 세팅한 상태가 영상이 음량이나 이런 게 잘 나온다면 한동안은 점심시간 때마다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좀 올릴까 해요. 예. 마인크래프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거든요. 로블록스나 뭐 이런 거 막 아류작들이 나왔는데 마인크래프트 따라 만드는 것만 잔뜩 만들었지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냥 짝퉁이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고 결국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교육용 에디션 베드락 뭐 잘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가 거기고 결국은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독보적인 주인공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여기까지 들은 분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